따라왔구나. 누구 따라와? 어디에서 못 찾는 거야? 레벨 만무 들어가라. 네, 여러분 모두 찬찬히 앉으세요. 예. 예, 최고의 목소리로 시민 강판 봉축 올립니다. 레벨 참무 들어가라. 예, 유튜브 보는 사람 레벨 참무 들어가라. 네, 시민 강판 봉축 올립니다. 시작. 그 목소리가 욕심이 좀 보인다. 그 목소리가 순수한 목소리가 아닌데 봉축을 올리는 거야? 레벨 달라는 거야? 그거 왜 이중으로 들리지? 사람은 그 목소리에도 그 심보가 보여. 레벨 백무 들어가라. 안 좋다거나 아주 조상이식 걸고서. 예, 다음은 이 영등포 노란 샤스의 사나이는 이 뭘 강조하냐면 어쩐지가 사람 잡는 거야. 그 사람이 미남은 아닌데 어쩐지 마음에 든다. 이게 인연이야. 그 어쩐지가 인연이란 말이야. 확신은 할 수 없는데 어쩐지 모르게 끌려. 그러면 이건 전생에 뭐 자기 남편 감이 와 있는 거야. 빚쟁이야. 빚 받으러 온 여자일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자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죽는 게 아니라 사업 확 벌려서 부자가 돼 있는 사람인데 부자가 되고 나서 남편이 탁 죽어버려. 그 전 재산이 마누라가 가져가는 거야. 그게 빚 받으러 온 여자야. 그 남자를 막 출세시켜. 그 남자가 막 부자가 돼. 그 여자 만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골프 치러 가서 하고 가버린 거야. 골프 확 휘두르다가 하고 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지. 이렇게 죽는 바람에 부자된 여자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처갓집 식구들이 남편 빌딩 다 가지고 가고 처갓집 식구들한테 한 개씩 다 맡겨놓고 아주 그런 내 친구가 있단 말이야.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아주 부자의 회계 담당이었어. 부자의 회계 격리지. 격리 담당이었는데 그 여자가 만난 남자가 그 회사 사장이야. 근데 그 회계를 했는데 그 사장이 되게 좋게 봤는데 나중에 사장이 그 격리하고 결혼했어. 근데 나이 차이는 한 14살 차이나. 사장이 좀 나이가 많아. 그런데 골프장 가서 골프 치다가 탁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건물들을 전부 그 건물도 많고 막 되게 많은 사람이야. 자기 오빠한테 건물 하나 이렇게 주고 그 오빠가 내하고 친해. 그 오빠가 그 건물을 가지고 얼마나 유세 뜬다고 그냥.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동생이 젊은데 들어가서 그냥 부자가 돼버린 거야 이게. 하루쯤 쭉 돌아가니까. 이래가지고 그 부자가 된 경우가 있지. 그런 거는 이제 여자들이 남자한테 빚받으러 온 여자야.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돈이 좀 있을 때 남자가 돈을 쓰려고 할 때 딱 죽게 해가지고 몽땅 가져가 버려. 두 사람 사이에 애도 없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으니까
아무데도 없고 그냥 돈만 산더미 가지고 남자 재산이 여자 앞으로 다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남편이 하던 대표이사를 그 여자가 하고 저 오빠들 자리에다 앉혀주고 뭐 이렇게 돼가 그 처갓집게 다 돼버렸어 그냥. 근데 그 남편은 친척이 없나 봐. 아무도 거기에 재산에 끼어든 사람이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여자 팔자가 두레박 팔자라는 거야. 두레박을 어떤 우물에다 내렸느냐? 그지? 네. 독일 여자가 두레박을 내리면 뻘건 물이 올라와. 독일은 물이 안 좋잖아. 그지? 근데 좋은 약수 하늘궁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면 광천소가 올라오네. 그래. 그러면 두레박 팔자인데 아무데나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쩐지 마음에 든다 결혼했다가 진짜 맞아. 꽤나 노란 샷에 사네. 지금 위험해요. 미남은 아닌데 어쩐지 마음에 들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인연의 사슬에 끌려가는 거야. 확실히 마음에 들어야지. 뭐 어쩐지가. 뭐 야릇해? 야릇한 거 어쩐지 옆에는 야릇한 게 붙어 있어. 그러면 실제 망치는 거야. 뭐 야릇한 마음. 그게 문제가 생겨요. 어쩐지 야릇한 이러면 그거는 끝난 사람이야. 알았지? 예. 오케이. 그래서 가족이 막 이렇게 레벨 막 모습 주시니까 몽땅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 지금 경주에서 명단은 안 왔지만 경주에서 마무리요 지금 딱 맞아요 아고가 해서 예배를 고생했다. 이 사람들 자 잡아. 전부 레벨 만무씩 들어가라. 자 레벨 만무씩 들어가라. 자 레벨 만무씩 들어가라. 감사합니다. 노래가 아까 그 뭐에 개똥벌레보다 낫지? 개똥벌레보다 낫죠? 그러니까 아침에 노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면 분위기를 파악해야 돼. 내가 왜 우리 남자한테 지적하냐면 이 정서가 앞으로는 정서를 맞출 줄 모르면 성공이 안 돼. 내가 뭐 우리 지지자를 미워서 그러나 저 친구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야. 그런데 저 친구 장례를 위해서 어디 가서 생일 돌잔치 가서 부를 노래가 있고 해갑잔치 가서 부를 노래가 있고 달라요. 개업 시간 때 가서 개똥벌레 부르면 되겠나? 이게 개업 시간 때가 부를 노래가 있고 하늘궁에 아침에 강의 때 부를 노래가 있는 거야. 희망적인 노래. 알았지? 네. 희망적인 거. 반주도 괜찮고 뭐 동백아가씨 이름은 괜찮아. 전통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 가요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부르는 건데 여러분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이상한 거 그건 여기서 부르면 되나? 제목도 하늘궁 이미지를 손상하면 안 돼. 뭐 개똥벌레가 하늘궁이 개똥벌레가 아니잖아. 내가 왜 삼천무준제를 알아? 제목도 괜찮아.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은 거야. 제 옆에 있는 남자는 2,000모, 저는 3,000모. 저 2,000모 받는 사람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돼지 먹다는 소리 한다고 그게 되나? 힘은 있는데 그걸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지?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잘 써야 성공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신인을 알아보고 이 시간에 하늘궁에 와 있는 청년이 노래 잘못한 걸 내가 지적해줘야 성공을 해.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 분위기 파악 안 하고 생일잔치에 가서 창밖에 여자를 부르면 되겠나? 결혼기념일에 창밖에 여자 부르면 되겠나?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따라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자가 잘못이야.
사회자가 그걸 먼저 딱 파가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노래를 딱 레파토리를 정할 때 다다닥 여기 분위기에 맞게 부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돌잔치 하는데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 안 그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부르면 되겠나? 결혼식에서? 결혼식에는 이별자가 들어가면 안 돼. 맞아. 결혼식 축하회를 하는데 노래 하나 부르려니까 금강산을 부르면 괜찮아.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부르면 곤란해. 그렇잖아. 내 말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절의 흐름, 때의 시간의 흐름, 장소의 흐름 이걸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 인간인 거야. 다른 동물은 그런 걸 몰라요. 우리는 여기가 해갑잔치구나. 그럼 해갑잔치에 맞는 노래 불러야 되겠지? 여기 생일잔치구나. 그럼 생일잔치에 맞는 노래를 동물들은 아무 데서나 돼지 맥다는 소리를 내는 거요. 장소가 무슨 관계 있어, 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는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바뀝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현실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고 성공해요. 근데 내가 가게를 하는데 잘 안 되네, 미장을 하는데 딴 집으로 많이 가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 가위는 있고 거울도 있고 미장원에 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게 있다는 거야. 뭐가 없는 게 있을까? 계절이 없어. 계절이. 그 미장원에 가면 계절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지금 봄이다 그러면 미리 향내가 나는 꽃을 투자해야 돼. 맞아. 아름다운 향기가 백합 묻은 향기가 나는 꽃을 개나리 진달래 같은 걸 쫙 갖다 놔면 미장원이 화사하겠지. 그거 해놓고 그 다음 기도를 하고 오늘 장사가 잘 되게 우리 미장원에서는 오늘 좋은 일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딱 업무를 시작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꽃 한 송이도 없이 그냥 앉아가 투자도 없이 가위하고 뭐야 이거 비다고 있으면 됐지. 그러고 있으면 그 미장원이 잘 될까? 안 되는 거야.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정성이. 내 말 이해가지? 뭐 가위 없는 이 미장원이 어디 있어. 그런데 꽃이 있어야 돼. 또 그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아름답게 설치해놔야 되겠지. 들어오는 사람이 봄에 미리 봄이 다 돼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꽃이 여기 많이 피었어요. 요렇게. 알았지? 그 늦은 봄에 많이 갖다 놔면 그것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봄이 시작할 때 지금. 알았지? 요럴 때 벌써 여 미장원에 꽃이 피었네. 요렇게. 알았지? 그럼 비가 오는 날은 또 더 화사한 꽃을 갖다 놔야 돼. 기분이 다르게. 그러지? 그리고 그림 판넬도 저 벽에다가 똑같은 거 걸어 놓으면 안 돼. 비가 막 여름에 더울 때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같은 그림을 야자수고 쫙 내고 사이판 해변을 딱 걸어야 돼. 그런 판넬이 있잖아. 그럼 판넬이 매일 바뀌는 거야. 한 10개만 놔두면 돼. 그래. 날씨가 좀 더우면 와이키키 사이판 해변을 탁 갖다 걸어야 돼. 그렇잖아? 그럼 젊은 여자들이 좋아해. 어머, 여기 사이판 그림이 있네. 그래. 바다 쳐다보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신혼여행 앞으로 결혼할 텐데 사이판 가야 되겠네. 이런 신부들이 그 와서 미장원을 좋게 보겠지? 그래. 그런데 겨울에는 또 눈밭을 둘이서 걸어가는 그런 사진. 그걸 또 판넬 내리고 딱 걸어. 그거 한 10개만 있으면 영업 잘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미장원이 되니 안 되니 뭐 어떠니 있다고 소리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 맞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판넬 한 10개 멋있는 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수시로 바꿔주는 거야 매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 미장원 분위기 바꿔주고 꽃도 갖다 놔주고. 그래. 그러면 막 그것도 막 여름에 더울 때는 말이야. 막 사이판 해변도 갖다 놓고 또 저 카나다에 눈 덮인 산 있잖아. 스키 타는 거 뭐 그런 거 탁 갖다 놓으면 시원하잖아. 또 여름에는 좋아 안 좋아? 이렇게. 근데 어떤 데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탁
하늘로 날아가는 거, 공항에 내리는 거, 뜨는 거, 이런 사진을 또 갖다 놓으면 멋이잖아. 야, 저 비행기 타고 어디좀 놀러 가야 되겠다. 희망을 주는 거야. 맞아, 맞아. 네. 어? 재밌지? 네. 이런 걸 연구하면은 판별값도 얼마 안 들어가고 매일같이 갈아엎는 그것만 귀찮지. 그래, 그거 간단해요. 그냥 갖다 걸면 돼. 가벼운 판넬은. 맞아, 맞아. 네. 그러면 난 미장원 하라 그러면 돈 벌겠어. 그지? 네. 이렇게 분위기가 애써야 돼. 우리 저 남자친구가 미장원 하면 망하는 거야. 얼마 안 하다가, 아이고, 신이님, 망했습니다. 이러고 다 찾아올 거야, 아마. 그래, 안 그래?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내 말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릇이가 이렇게 이게 시원찮게 나오노? 이게 고난이지? 네. 고난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고난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내한테 강의 많이 들었지? 네. 고난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 고난을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인내가 있지? 인내 다음에 연단이 있지? 연단 다음에 뭐가 있어? 소망이 있지? 그러면 소망 다음에 성공이 있지? 그러면 고난을 보면 성공을 하는 걸 생각해야 돼. 고난을 보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고난이 딱 오면 어머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저 고난을 인내하고 내가 저거를 갖다가 고난을 인내한 다음에 연단을 거치고 내가 저기서 소망을 찾으면 성공하는 거야. 고난을 줬다는 건 소망을 준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그저 고난만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되나? 그 사람 성공 못 해요. 근데 처음부터 희망이 우리한테 성공이 오나? 안 와요. 아주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한테 와. 그럴 때 절망적인 환경은 고난 맞지? 네. 고난 아니면 뭐가 와? 고난 말고 주로 많이 오는 것도 또 있지? 환란이 있지? 환란 난자는 이거하고 다르지? 환란. 환란이 오면 어지러워. 어지러울 난자. 고난은 고통스러울 난자야. 이건 어려울 난자고 이건 어지러울 난자야.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는 환란이라고 그래. 이런 환란이 오면은 가난의 고난이 오게 돼 있어. 맞지? 네. 가난의 고난이 있다. 요 글자 난자가 오면 요 난자가 따라오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고난이 올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기쁨. 야, 고난이 마지막에 나한테 소망을 주고 소망이 성공을 주지? 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 나한테 앞으로 성공을 제시해 주고 있구나.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IMF가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뒤로 자빠져가 다 망했지만 그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은 IMF 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그지? 네. 내가 어제 이야기했지. 모래를 딱 주면 건축업자는 그걸 집 짓는 걸 생각하고 신혼부부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사이판 신혼여행 가야 되겠다. 바닷가에 하얀 백사장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걸 주는데 생각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볼 때 사이판 백사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뭘 만들어주는지를 알지? 네.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준다 이 말이야. 소망. 응? 근데 고난이 욕망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나는 반드시 돈 벌어야 돼.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 없는 놈들, 내 돈 있는 놈들하고 한판 붙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유세 떨겠다고. 이러면 되겠나?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욕망이야. 고난을 감사할 줄 몰라. 고난만 딱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가 서울대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아, 고난이 왔구나. 감사하다. 내가 인내심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한테 부족한 건 실력이 아니라 인내심이구나. 맞아, 맞아? 맞습니다. 대학 시험에 딱 떨어졌다. 아, 내가 좀 교만했구나. 내보고 겸손하라 소리구나.
내가 그렇게 흉보던 재수생, 내가 재수생이 됐구나.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람이 겸손해질까 안 해질까? 겸손해지는 사람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거는 100명이 한 명이야. 99명은 삐딱하게 나가.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 성공 못해요. 근데 시험에, 대학 시험에 딱 떨어지고 나서 아, 내한테 인내가 부족하구나. 고난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인생에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늘에서 준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안 되나? 그 사람은 성공해. 알겠지? 그거를 포지티브로 보지 않고 네거티브로 본 사람은 다 실패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은 뭐로 보라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맞이해지면 고난이 기겁을 해버려. 고난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적을 보여줘 버려. 맞아 맞아. 아니 집이 경매부터 가지고 마누라고 애들 데리고 저 동네 애 학군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저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있는데도 남편이 막 기뻐해. 그 사람은 성공해. 아, 왜? 자기 아들이나 마누라가 실망할까 봐서 아버지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 앞에 웃기고 막 더 맹랑해졌어. 집에 있을 때는 술 마시고 집에 가서 마누라랑 싸우고 했는데 텐트에 딱 가가지고는 사람이 달라져 버려. 야,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이러면서 마누라하고 애들 용기를 심어주더라고. 더 맹랑해지겠지? 이 사람은 성공해. 이 사람한테 온 고난은 패망의 그림자가 도망가 버려 놀래가지고 아무 저놈 좀 고생시키려고 했더니 저렇게 즐거워해. 아니 고난을 주는데 콧노래 부르면서 어머 여보 저 재산세 안 내도 되고 아주 팔자 좋아 우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내니까 캠핑 온 것 같으네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술도 안 먹어. 그러면 성공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망했어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천막에 돌아오면 되겠나? 그 사람은 절대 하늘에서 기회 안 줘.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그날 천막에 들어온 첫날부터 마누라 이리 와. 너가 이리 와. 여기 앉아.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텐트 칠 수 있는 땅에 이렇게 왔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땅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이 공간을 주심에 고맙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절 초풍해버려.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 근데 술품 마시고 와가지고 이게 집구석이 이게 뭐야 뭐 이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당신이 개돈 안 떼 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뭐 일사하면서 마누라한테 핑계대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그 집안 망해요. 알았지? 네. 다 잊어버리고 다시 기쁨을 가져야 돼. 고난이 기회라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궁적통이라고 내가 가르쳐줬지? 네. 궁적통 가르쳐줬지? 네. 궁한 것이 우리에게 준 기회인데 그걸 모르고 마누라고 싸우고 니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집안 일어날까? 아니요. 분명히 이게 궁할 궁자지? 네. 궁 아주 궁하다 이 말이야. 궁 즉 통한다. 통은 궁적 통은 뭐의 약자야? 군적 통천이야. 하늘과 통한다는 약자야. 넉자를 석자로 죽은 거야. 줄여난 거야. 군적 통천. 궁하면은 하늘하고 통해. 그러면 그때 하늘한테 잘 보여야지. 맞아 안 맞아? 네. 저놈이 얼마나 면역이 괜찮은 놈인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싹 뺏어보는 거야. 싹 뺏었더니 성경에 보면 요업이 다 뺏기지? 네. 요업이 잘못해서 뺏었나? 잘 나가는 놈을 믿음도 좋은 사람 거를 다 뺏어. 왜 뺏어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저게 지가 살만하니까 저런 거지 하늘에서 저놈을 거지를 만들어 놓으면 본색이 나올 겁니다. 본색은 저게 믿음이 없는 놈입니다. 자꾸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마귀가 자꾸 신한테 그러거든. 그러니까 신이 그 성경에는 그래. 그 여호와가 위에서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다 망하게 해버렸어. 그래 안 그래? 그래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래 안 그래? 그 나중에 아니 저렇게 망해가지고 몸도 다 병들고 마누라 도망가고 다 가버렸지? 그랬는데도 가진 거는 모두 하늘의 것이니까 내게 없는데 뭐 가져가면 어떠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아주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래야 안 되니까 제 마귀가 와가지고 제 몸을 병신을 만드세요. 그러면 제가 후회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욕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재물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 몸을 절단내 주세요. 그래서 또 몸을 절단내서 병신을 만들어줘. 그런데도 아이고 내 몸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병신을 만들든 가져가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마귀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난 갈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원상복구 해버렸어. 알겠지? 고난은 통하는 길인데 이걸 모르고 역경이 왔다, 뭐 집이 경매가 붙었다, 나는 끝장났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알아듣게 뭐 여러 번만 보는 게 아니니까 언제나 요게 뭐지? 지금 이 순간이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은 잘 봐. 종말. 언제나 이봐요. 지금이 종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 종말이 보여.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만 보면 그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될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다 보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지? 네. 지금 내가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러면은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도 할 수가 없어. 알았지? 네. 아무리 내가 뭐해도 지금 이 순간이 종말과 연결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마음이 내 종말을 좌지우지해. 알았지? 네. 그럼 지금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정말. 종말이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마음이 종말을 좌지우지한다니까? 내가 지금 하늘궁에 가야 되겠다. 내가 사후의 세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종말을 좌우하나 안 하나? 자, 아니 지금 뭐 나는 그냥 놀러나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친구들인데 놀러 가서 뭐 노래방이나 가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종말이 결정되나 안 되나? 결정되는 거야. 지금이 종말이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 알겠지? 그 지금 감사해버려.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 어머 내 거 불쌍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뺏어가시는 거 보면 당연히 가져가실 때가 됐나 보죠.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세요. 이러고 또 나는 시작해야죠. 이러면 그 사람 성공할까 안 할까?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려움을 오늘 내 강의는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 이 순간이 종말과 연결돼 있어. 천국과는 지름길이 지금 이 순간 정해지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나는 오늘 강의 끝입니다. 근데 요새 이상하게 내가 아침에 하는 강의가 인기가 좋아. 되게 좋아요. 아침에 하는 강의는 포인트만 추려서 하니까 오고 재밌대. 그럼 나는 일주일 내내 강의하잖아.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게 아주. 혹시 제가 질문하나 질문해. 많이 혼났는데 이번에 혼나겠습니다. 많이 혼났는데 들고 왔어요. 아까 방금 혼났는데 그래, 또 혼나려고 질문해. 찾아드리겠습니다. 저 친구는 아주 성실한 친구야.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아주 그냥 우리 하는 후에 모범적인 청년이. 아 감사합니다. 그 지금 내년에 내 2,000무 줬지. 아 예. 제가 실수했으니까요. 뭐? 예, 경남 사천에 지금 우주항공사업청이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그 항공청이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두 기업이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지금 뭘 하나 동태를 살펴보니까 한국형 GPS를 지금 만들려고 미국 상용 GPS를 대체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우리 아버님들 그 내비게이션 많이 썼잖아요. 그 미국 거 상용 위성 그 GPS 받아 썼는데 그 대체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GPS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군용 GPS까지 이게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국형 GPS를 만든다면은 과연 미국 방산업체도 과연 이걸 어떻게 볼까? 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 아이즈라 해서 인도, 베트남
호주, 한국, 일본 해서 대중국 견제 세력으로 5IG를 구성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슨에서 저고도 위성이나 그런 위성들을 나로에서 이렇게 발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꼬였습니다. 긴장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대중국적인 그 중국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이런 기업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정찰 감시 탐지 자산을 만들어서 대리로 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좀 개인적으로 좀 상상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주제에 안 맞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 이야기고, 그거는 본인이 이제 분석을 파악을 해봐야지. 그거는 어느 나라도 저런 걸 추구하는데 실제적인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야. 그 회사들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정부 예산이나 뺏어 먹으려고 하는 전략이야. 정부 예산을 뺏으려고 하는 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는 저런 거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막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저런 회사를 만든 이유는 정부 예산을 뺏어서 연구하는데 국가도 우리도 투자하자 막 이래가지고 정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 왜? 미국 GPS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만들어서 위에다 띄우는 날이면 GPS는 중국은 자기들 자체 GPS를 만들고 있어. 근데 중국이 지금 누구 GPS? 미국 거 쓰고 있어. 그 사람들은 국가 예산이 남아도니까 연구는 하지. 근데 미국이 9개, 전 세계 29개를 띄워놨지, 그 29개를 우리는 띄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기술이 안 돼. 어마어마한 그 미국이 띄워놨지, 그게 중국도 쓰고 러시아도 쓰고 있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시에는 중국 지역에 GPS 탁 스탑시켜버릴 수 있어,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GPS로 세계를 안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야. 유사시에는 북한이고 뭐고 미사일을 쏠 수 없어. GPS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사람 공산권에서는 자체 GPS를 만들어야지. 이게 전시에 미국이 GPS를 못 쓰게 교란해버리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기들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방위각이 없어지니까. 이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미국 GPS를 쓰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GPS 쓰겠냐? 차단해버리지, 미국에서. 그 중국 지역에 러시아 지역 GPS를 딱 스탑시켜버리면 차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야. 근데 그 GPS를 우리가 만든다고, 우리가 핵을 만든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똑같은 이야기야. 개인 기업이 GPS를 자체적으로 해보겠다 일삼해서 국가와 연구하는 건 괜찮아. 우리도 대비는 해놔야 되니까. 그러나 GPS를 쏘아 올려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뭘로 보겠나? 우리가 핵무기 지금 만들면 미국이 인정할까? 안 되는 거 똑같아. 알겠죠? 네. GPS는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 GPS 비행기가 이러면 교란을 하는 거예요. GPS 교란하는 거 알지? 네. 저 GPS 전파를 못 오게 막 하잖아. 그러면 GPS 혼돈돼 비행 조종사들이 사고 날 수 있잖아. 그 GPS 교란을 일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무서워 못하게 하지. 그런 상태야. GPS를 민간인이 만들어서 뭐 올린다고? 어림도 없어. 우리나라가 그 정도 예산도 없어요. 알았지? 네. 그래서 중국도 자체 GPS를 올린다 샀는데 그게 전시 때문에 준비하는 거야. 전시에 만약에 미국과 전쟁하는데 미국에서 중국 지역의 GPS를 딱 끊어버리면 29개가 전 지구를 뺑 돌고 있거든. 한 군데씩 중국을 고정하고 있는 GPS가 몇 개 있어. 소련을 고정하고 있는 GPS 그 번호만 딱 차단하면 모든 통신 방위망이 없어지는 거야. 뭐 비행기도 못 뜨는 거고 뭐 아무도 미사일도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걸 미국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 문제가 있어. 그래서 공산권들이 그걸 개발하고 있어. 자체 GPS를. 그러나 그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네. 알았지? 네. 우리 청년 질문 또 듣겠어요? 예, 신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 외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해서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오늘 트럼프가 뭐 특별히 뭘 담화를 했다며.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수많은 국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트럼프의 제안대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네티즌들은 이렇게 힘으로 강제할 거면 깡피랑 다를 게 뭐냐고 비난하지만 어느 네티즌들은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 이러면서 나라가 강해야 한다고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외교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국제관계는 현재 전 세계는 5개의 패권 국가가 있어. 5개의 패권 국가. 시간이 늦었어. 5개의 패권 국가가 있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나라는 유엔 회원국인데도 거부권이 있지. 거부권이 있으니까 유엔이 있으나 마나요. 이제 무슨지 알겠죠? 러시아 전쟁하는 걸 유엔에서 좀 제재를 해보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말을 듣나? 안 들어. 그러니까 유엔은 있으나만 하는 걸로 지금 돼버린 거야. 왜 그러냐? 유엔 상임이사국이 유엔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야. 5개 나라. 그죠? 그러니까 다수결이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묘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엔에서 결의할 수 있나?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인데 유엔에서 전쟁하지 마라 결의하면 되나? 해결이 안 돼. 러시아가 도장을 안 치고. 맞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엔 역사상 유엔이 합의를 본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만 북한이 쳐내려왔는데 부산까지 쳐내려갔네. 그런데 유엔에서 딱 보고 있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안 되는데 북한은 러시아가 아니잖아. 유엔 상임이사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엔에서 딱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전 유엔 회원국을 모았어. 회의를 딱 했는데 중국하고 소련이 무조건 상임이사국이야. 근데 소련군이 내려왔는데 중공군도 내려왔잖아. 그러면 그게 그 두 나라가 유엔에서 아이고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나? 안 되니까 남한은 적화될 수밖에 없어. 맞나 안 맞나? 딱 풍전등화야. 부산 낙동강 우리 마을까지 지수면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어. 그런데 유엔에서 결의를 하는데 중국하고 소련이 그 외교관이 무슨 배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야. 중국도 안 해준 거야. 반대를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인이 중랑교에 와 있었지? 신인이 중랑교에 와가지고 후천 하도가 55지? 55년에 내가 시작해야 돼. 그럼 전쟁이 54년에 끝내야 되겠지. 그래야 그래.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카운터가 돼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백봉에서 소련하고 중국을 GPS를 교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배탈 나서 못 오지, 몸이 저지 않아서 못 오지. 뭐 이래가지고 소련, 중국 기권하고 소련이 저렇게 돼버려. 중국은 왜 기권해? 중국은 자기들이 침공하지 않았다는 거야. 소련하고 북한이 붙어가 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지. 그래 안 그래? 중국하고 협상도 안 하고 말이야. 소련하고 붙어가지고 말이야.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내려갔네. 그러면 한반도가 소련하고 속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하겠나? 배 아프지. 그래서 중국이 비토를 싹 기권을 하니까 러시아는 배탈이 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못 와버리는 거야. 고장 났지? 이래가지고 유엔군이 바로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버린 거야. 한반도는 우리가 가서 구해야 된다. 유엔군이 그냥 몇십 개 나라가 쳐들고 돌아가지고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았지? 이거 예사로 보면 안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신인 보고 저놈 죽일 놈이다. 뭐 저게 사기꾼이다. 저거 살려준 사람 보고 그런 소리 하면 되나? 안 됩니다. 아니 나라를 있게 해주고 살려준 사람을 그런 취급을 하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 그런 영적인 게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 절대 소련 대표가 못 올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유엔군이 한반도 올 수 있게 그 사람을 잡아놨던 거예요. 소련 대통령도 이게 웬일이냐. 쟤가 간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안 갔냐. 그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55 하도 낙서는 45잖아. 45년에 전쟁 끝나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네. 6.25가 낙서에 화도에 났단 말이야. 화도에 55가 다 돼갈 때 6.25가 났잖아. 이거는 빨리 끝내버려. 이건 전쟁 안 돼.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거요. 무력으로 돌아가 버려. 다시 원래 자리로 원위치. 알았지? 기가 막히죠? 이렇게 신인이 그냥 앉아 노는 것 같아도 요만한 젖먹이가 우주를 왔다리 갔다리. 알겠죠? 그래서 내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나는 55년부터 진주에서 사람들과 성장해야 돼. 편안하게 그 성장하면서 소년 시절을 시골에서 10년간 보내야 돼. 머슴살이를 하면서. 그런데 막 전쟁하고 있으면 되나? 북한을 가서 동무, 허경영 동무 이리 와. 뭐 이래서 하면 되나?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섭리로 일어난 일이야. 알았죠? 나는 질문에 답은 다 했으니까 또 나는 요때가 제일 재밌는데 이제 강의 시간이 끝나니까 서운하네. 내가 말을 하면 재밌죠? 내 말은 재미가 있어요. 내 말 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재미를 살까 나 궁금해. 여기 하늘에 와서 내 이야기 듣던 사람은 딴 데 가서 이야기 들으면 재미가 도통해. 그래서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강의할 때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이 5분 전에 끝나는 거. 시간 빨리 끝내주는 거.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지겨.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해놓고 다시 10분 해요. 끝으로 해놓고 다시 20분 해. 최종적으로 뭐 이러면서 또 한 20분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놓고 또 10분 하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장을 해요. 분명히 끝난다고 했는데 자꾸 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때마다 골병 들어 전부 다 듣느라고. 세상 재미없는 이야기를 뭐가 마지막이고 뭐가 결론이고 뭐가 최종적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신인은 그러나? 아니요. 나는 그런 연설을 안 해요. 재밌잖아. 줄에서 길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 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10분씩 해가지고 옛날에 주례가 너무 길어가지고 난리나. 요새 주례도 안 세워버려. 그래 안 그래? 알겠죠? 신혼부부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데 축하만 해주면 됐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 안 그래? 마음속에는 마음은 이미 신랑 신부 마음이 어디가 있어? 저기 사이판에 가 있어. 사이판에 가 있는 사람한테 뭐 캐캐모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들어가나. 알겠죠?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노래도 해야 되고 연설도 분위기 가면서 해야 돼. 근데 신인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시간을 잘 지켜요. 아이고, 내가 들어도 내 말이 우습다. 시간을 잘 지킨대. 오늘 온문들 예배를 만무 들어라. 여러분들은 마음은 콩밭에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예배를 만무. 이게 어디 다른 집회 장소 같으면 만무 들어라 마지막 하고 나면 다 나가버려.
그지? 네네. 아이고 오늘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고 나가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 안 그러지? 이 영상 보는 사람 레벨 천무 들어가라. 그 대신 요거는 1회만 천무 들어가고 2번 보는 사람은 30무가 들어갑니다. 오늘 축복명패 건축 에너지 오늘 신규 모셔온 분, 정의연 가입하신 분, 정의연비 소개하신 분, 정의연비 정액하신 분 레벨 30무 들어가라. 오늘 한상차림 봉헌하신 분, 오늘 예물 올린 분, 오늘 나름은 꽃봉하니 올린 분, 오늘 무료 없이 후원하신 분, 하늘군 봉사자 레벨 10무 들어가라.